안녕하세요. 저는 네스카우트 코리아의 홍정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네스카우트가 제공하는 실시간 보안 가시성 확보하고 분석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릴 건데요. 네스카웃이라는 회사는 원래 패킷 기반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서비스 모니터링하는 가시성 회사였고요. 네스카우트가 몇 년 전에 아버를 인수한 이후에 보안 쪽의 가시성 및 분석 방안에 대한 솔루션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객사분들의 환경, 네트워크 환경,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보안 가시성의 확보와 분석 방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한 5가지 정도 목차가 되어 있고요. 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안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디를 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안 가시성을 확보하고 감지하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요.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랩업하는 5가지 매지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인데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위협 공격을 받은 회사와 보안 위협을 공격을 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회사,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고 보안 쪽에서 많이들 얘기하세요.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장비를 통해서 혹은 보안 감지 장비나 막는 장비들을 통해서 잘 막았고 감지를 잘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회사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12개월 동안 아무런 침입도 없었다, 이런 회사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렇다면 보안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 아니라 공격에 대한 가시성 감지를 엉뚱한 구간 혹은 해야 되지만 안 하고 있는 구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 말고도 IT의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증가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훨씬 더 많은 IT 서비스들이 증대되고 있고요. 이커머스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뱅킹까지 다 IT 서비스가 증대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증가, 펑션의 증가는 반드시 보안 위협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정도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희 네스카웃이 얘기하는 것들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는 것들, 비지빌리티를 가져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의 가시성과 보안 분석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성 확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기존에도 보안에 대한 가시성, 혹은 보안뿐만 아니고 IT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본다라든가, 내 플로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인한다라든가, 이벤트 로그나 억세스 로그 혹은 크래시 로그, 보안 로그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안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SIEM이라는 종합적인 관리 도구를 통해서 로그 분석 혹은 대시보드, 리포트, 보안 분석 체계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것들로 충분했다라면 보안 가시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정적인 보안 분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로그라든가 넷플로우 이런 것들은 전체 사용자 혹은 전체 시스템의 로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택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정적인 데이터 보안 분석은 한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정적인 보안 분석, 로그 같은 것들은 오탐률이 높아요. 혹은 미탐하는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탐은 어떻게든 잡아나가면 되겠지만, 미탐은 탐지하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정적인 보안 분석의 한계에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면 최신 위협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감지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보안 위협, 이런 것들의 감지나 분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 데이터의 누락이나 아니면 보안 가시성 구간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동적인 데이터라고 표현했는데, 동적인 데이터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적인 데이터는 실제로 지금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최근성이라고 써놓은 것들은 뭐냐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 과거에 유행한 것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엉뚱한 곳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분석을 하고 가시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노스 사우스 트래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점점 중요해지냐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사용자라고 하는 것들 혹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것들 혹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이제 사람에 국한되지 않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IoT 장비들도 있을 거고요. 모바일, 핸드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적으로 봐야 될 것들 혹은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고 있는 스레시 랜드스케이프가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것 플러스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것, 서비스가 복잡해지는 것 플러스 보안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기술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는 IT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해커 혹은 이런 집단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라면 실제로 보안의 가시성이나 분석, 그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들은 점점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세 가지로 로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IoT 장비들은 로그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실시간 트래픽만 있겠죠. 실시간 트래픽, 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보안 위협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스 사우스, 사우스 노스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내부 위협에 대한 분석과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안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회사로서 아니면 기업으로서 서비스로서는 점점 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보안 분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적인 데이터들이에요. 실시간 패킷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지금 사용자가 쓰고 있는 데이터들 혹은 외부랑 연계하고 있다면 외부 서비스랑 연계하고 있는 실시간 현재 데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출발과 도착, 서비스 행위를 일으키는 모든 동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 체계 혹은 수집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만 수집하는 것들로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스레드 인텔리전스를 확보하셔야 돼요.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도 이게 위협인지 아닌지 혹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보안 분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실시간 동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을 통하여 어떤 위협들이 지금 있는지, 우리 회사에 혹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사이버 위협이 있는지 식별하고 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최신 보안의 위협과 감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혹은 한국에 없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될 거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상존하고 있는 위협도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보안 체계 대응 방안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계 방어를 당연히 해야겠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그 이전에 데이터 유출을 위한 사전 감지와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보안 분석을 기반으로 네스카우트가 이러한 서비스 구성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온 것하고 글로벌로 들어온 공격에 대한 분석이에요. 한국 왼쪽 편에 있는 게 한국에 인입된 사이버 공격의 횟수인데 보시는 것처럼 단위는 1000번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보면 6만 건에서 7만 건 정도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작년 통계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 정도의 데이터, 더 이상의 데이터들, 인입된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글로벌로 보면 이제는 공격하는, 그러니까 아까 스레드 액터라고 표현했던 공격을 하는 어태커들이 하나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큰 공격 혹은 다중 공격, 굉장히 많은 형태의 공격들을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내서 그 중에 하나만 뚫리면 해커로서 혹은 어태커로서는 성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혹은 현재 수집하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거는 작년 하반기 추석 때쯤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추석 때쯤에 특히 유통사들, 온라인 유통사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왔고요. 네스카우트에서 분석한 정보들입니다. 자세한 분석까지는 드릴 수 없고 왼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한국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왔고 유럽,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한국으로 굉장히 큰 공격이 굉장히 다변화한 형태로 공격이 들어왔었고요. 우측편에 보시는 것들은 그걸 막은 현황들이에요. 인밸리드 패킷이 어떻고 UDP는 어떻고 프래그먼트는 어떻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도스 공격을 막은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올해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연구소에서 얘기하기로는 점점점 증가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네스카웃의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 대비 2020년도까지 2,800% 정도, 280배 정도 증가한 사이버 공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많은 사이버 공격들이 들어올 거고요. 점점점 다양화될 거고, 점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 내 자산이나 서비스나 혹은 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요원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안 가시성 확보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가시성을 확보할 때 어떻게 지금 당장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 지금 막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오픈소스라고 볼 수 있죠. 스틱스택시. 그래서 많은 보안 위협들을 담고 있는 스틱스택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 같은 스레드 인텔리전스 프레임워크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점점 세분화된 공격들이 있고 멀티벡터에 대한 공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네스카웃이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네스카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의 데이터 수집하고 AI 하는 엔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현재 어떤 공격들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위에 있는 도메인 horizon.nescout.com이나 아니면 www.digitalattackmap.com으로 가시면 현재 공격들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스카웃이 운영하고 있고요. horizon.nescout.com은 저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들이고, 디지털 어택맵은 저희 회사가 데이터만 제공하고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네스카웃은 글로벌 AIF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AIF는 Threat Intelligence DB고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위 솔루션이고요. 저 데이터들은 어떻게 수집하고 있냐면 전 세계 3분의 1 정도의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400여 개 SP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써놨는데, 글로벌 넘버원 SP의 95%가 저희 네스카웃의 솔루션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는 저 정도 300만 개의 IOC라든가 700만 개의 디도스 위협 정보들, 아니면 잘못되거나 다크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AIF는 아까 보셨던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랑 연계하는 것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스레드 인텔리전스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시간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만 개의 멀웨어를 매일매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새로운 공격 유형, 한국에 없는 유형도 전부 다 가시성과 분석 체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AIF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터 어택이랑 통합 구성을 되어 있고, 스레트에 대한 레퓨테이션 기반, 그러니까 잘 알려진 것들, 과거부터 있던 것들, 지속되는 것들에 대한 평판 정보 기반의 위협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인입되는 트래픽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멀웨어, 랜섬웨어, CNC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두 번째로는 멀웨어 확장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트 헌팅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APT에 대한 감지와 분석, 가시성,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C, 그러니까 평판 기반, 그러니까 감염된 호스트 기반, 이런 애들에 대한 데이터들, RED,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앤아웃 바운드, 그 다음에 스레드 인텔리전스 그룹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그니처는 컨텍스추얼 인텔리전스여서 세분화된 공격 감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을 가지고 실시간 시그니처 정보, 스레드 인텔리전스로 모든 솔루션에서 관련된 보안 가시성과 감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아야 할 곳을 보아야 한다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보안에, 우리 회사는 12개월 동안 보안에 대해서 한 번도 침입당한 적이 없고 공격당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혹은 모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곳을 보아야 한다고 제가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엣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만 운영하면 됐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엣지, 데이터 센터 이렇게 두 가지였겠죠.
웬일 경우에는 뭐 MPLS 연결되어 있으니까 웬에 대한 가시성을 위해서 조금 노력만 했으면 됐었고,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엣지도 홈오피스, 브랜치 오피스, 그 다음에 요새는 허브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 이런 개념들이 생겼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엣지도 예전처럼 웬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콜로케이션 서비스라든가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만 이용하는 서비스라든가 해서 네트워크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10여 년 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뿐만 아니라 사스 애플리케이션들, 코비드 19 이후로 뭐 줌 같은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웹엑스라든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봐야 할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굉장히 많은 알러트가 떠서 내가 무시하는 알러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요. 혹은 오탐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봐야 할 곳을 봐야겠죠.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회사로 혹은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들어오는 트래픽. 예전엔 이걸로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 내부의 데이터 센터에 혹은 내가 관리하는 망 내부의 트래픽, 이스트 웨스트라고 흔히 표현하는 다구간 네트워크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좀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 거기에 기술들이 클라우드 혹은 다커나 큐버네티스, 가상화, 사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약간 나열을 해보면 동적인 데이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킷을 수집합니다. 사용자가 운영하고 혹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고요. 그 동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감지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신에 대한 가시성들은 AIF를 통해서 보안 위협 지표 시그니처를 받아서 실제로 유행하고 있는 것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 글로벌하게 유행하고 있는 것들, 혹은 다중 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텍스트럴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혹은 사용량별로, IP별로, 사용자별로, 서버별로, 네트워크별로, 애플리케이션별로, 세션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 혹은 감지할 수 있는 체계, 분석에 증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패킷 포렌식 혹은 보안 포렌식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스카웃이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솔루션의 가시성 혹은 사이버 위협 같은 정보들은 감지된 정보들은 서드 파티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요새는 뭐 SIEM, 뭐 스플렁크가 대표적이고 국내는 이글루 같은 데들을 쓰고 있는 SIEM, 스파이더 TM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스카웃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 패킷 기반의 위협 가시성은 전부 다 감지된 채 그대로 RESTful API를 통해서 서드파티랑 연동하거나 혹은 알러트를 연계하는 방안들을 다 제공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안 위협의 가시성, 감지, 분석,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마련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솔루션이 이제 감지한 체계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보안 위협의 감지, 그다음에 뭐 스랩 디도스 감지, 그다음에 글로벌 리얼타임 애큐러시 이렇게 해놨는데 리스크에 대한 감지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쓰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들. 예를 들면 텔넷, SMB 버전온, 혹은 만료된 SSL, 혹은 셀프 사인된 SSL 이런 것들 쓰면 안 되겠죠. 쓰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감지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랩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디도스들의 알고리즘이한 디도스, 뭐 심 플러딩이 어떻고 UDP 플러딩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지 체계.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얼타임 애큐러시는 아까 말씀드린 AIF를 통해서 걸러낸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멀웨어 혹은 크리덴셜 세프트 아니면 백도어 이런 애들 아니면 CNC, RAT 아니면 모바일 CNC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그거를 글로벌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트래픽이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해서 새로 생긴 트래픽 이건 어떻지? 이건 잘못된 건가 아닌가? 왜 생겼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글로벌로 우리 회사의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 트래픽 중 이상이 있는 트래픽만
필터링을 한 거예요.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얼마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안경 쓴 남자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호스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렛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가 변경이 됩니다. 다크 코멧을 클릭을 했을 경우에 얘가 어느 구간에서 잡힌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호스트끼리 통신을 한 건지, 그 다음에 상세적인 문제의 정보는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선택한 시간대 동안 얼마만큼의 위협을 회사에 갖고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시간대별로 문제 발생에 추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분석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체계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것들을 클릭하고 들어온 화면이고요. 보시면 10메가의 트래픽이 안으로 인입이 됐고요. 5메가의 트래픽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43 컨버세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과 통신하고 있는 게 43개의 호스트 서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8로 되어 있는 건 지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각 지역이에요. 국가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스렛은 48개가 있었고요. 디도스 유형의 공격들은 1개가 있었고 쓰면 안 되는 애플리케이션은 1개가 있었어요. 31%의 트래픽이 감염된 거고요. 당연히 빨간색은 문제가 되는 트래픽입니다. 초록색은 문제가 되지 않는 트래픽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위협의 분석, 통신의 분석, 사용량의 분석, 사용자의 분석 이걸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각각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메가, 43개의 컨버세이션, 사이버 스렛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정보들을 다 따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를 분석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하고 패킷까지 디코딩하는 패킷 포렌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스렛을 클릭을 하면 6개의 사이버 스렛이 있었고요. 저희 AIF라는 것들을 통해서 감지한 애들이고요. 문제는 저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상한 도메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든가 트래픽 양이 얼마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혹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화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두 번째 화면은 뭐냐면 제가 스텝 1이라고 써놨습니다. 제목에 스텝 1 저희가 하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방안들. 분석하는 방안들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적용해서 워크플로우만 따라간다라면 손쉽게 보안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감지하고 막아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감지를 했고 선택한 호스트하고 통신한 모든 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통신한 애들. 그래서 빨간색을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렇게 통신하는 호스트의 세션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건 DNS 룩업을 했는데 외부의 DNS를 쓰고 있는 거고 DNS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네. 클라이언트는 10에 16에 11에 뭐 이런 IP 어드레스로 들어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겠어.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그 패킷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킷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들은 실시간 동적인 데이터를 볼 수도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이거를 호스트 기반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 들어온 모든 네트워크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현황을 보는 거고요. 네트워크 현황 중에 어떤 호스트 혹은 감염된 게 뭐가 있는지 혹은 VLAN별로는 구분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같이 다시 호스트로 넘어가면 호스트에서 1, 2, 3으로 넘어갔던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들도 확보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방안도 마련하셔야겠죠. 네스카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네스카웃이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 세트입니다. 이건 서비스 프로바이더용은 아니고요.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넣거나
퍼블릭 클라우드 한 군데 넣거나 이런 장비들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솔루션들은 아마도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기서 분석하는 체계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엔 요거를 약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패킷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의 가시성을 이해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가시성, 그다음에 보안 위협의 가시성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석한 애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 솔루션은 아니고 다른 솔루션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 연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ESTful API나 시스로그 형태로 연계할 수 있고요. 저희 솔루션으로 넘어와서 분석할 수 있게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전선의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시성을 갖고 있고 감지를 했죠. 그러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니까 저희 대응 체계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까지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흔히 말하는 레이어 7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HTTPS를 포함한 모바일까지 전부 다 보안의 감지, 방어 체계, 데이터 유출의 사전 진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최전선의 방어 체계,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 위협에 대한 체계들, 그다음에 보안 위협의 완화 체계, 경계 방어 극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저희 플랫폼상의 AD, 아버 엣지 디펜스라는 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그다음에 AI를 통한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통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예,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 혹은 AED라고 불리는 솔루션인데요. 얘는 크게 특징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담고 있어요. 레이어 7에 대한 가시성 플러스 차단 정책을 할 수 있고요. HTTPS, TLS 1.3까지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아웃바운드 스레드에 대해서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레드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다른 데 있는 폴리시들, 다른 데 있는 보안 정책들도 저희 쪽으로 올려서 상호 연계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틱스 택시 이런 것들도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로 탑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레드 인텔리전스 아까 AI프로 설명드렸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유행하고 있는 혹은 글로벌하게 담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보안 차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처리 용량이나 DNS, 흔히 말하는 디도스들 혹은 서비스 프로바이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다 적극적인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인테그레이션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보셨던 OCI라는 솔루션입니다. 보안에 대한 네트워크 가시성하고 감지하는 체계고요. 여기서 이거는 막아야 되라고 하면 저희 장비로 올리는 방법들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걸 한 번만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감지된 애들은 무조건 막게끔 처리가 되고요.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 ADS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넣고요. 정책 넣고 막은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왼쪽 편의 화면은 정책을 넣는 화면이고요. 오른쪽 편의 화면은 정책을 넣고 막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 레벨로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게 지금 핑크색으로 표현된 건 다 막았다는 뜻이고요. 실시간으로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웃바운드 스랩 필터예요. 지금 저 정책은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고 막은 겁니다. 데이터 유출의 사전 감지 혹은 사전 차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를 잠깐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는 크게 4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HTTPS를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다 웹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죠. 특히나 모바일,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웹 기반으로 증가하고 있고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MSA 구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웹 기반의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버전 1.3, TLS 버전 1.3으로 간 고객이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언젠간 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저희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TLS 1.2, 뭐 1.1 다 막을 수 있지만 TLS 1.3, DPL만 방식, 동적인 암호화 방식도 저희는 처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 보안 장비가 뭐 넷플로 기반으로 하는 보안 장비도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장비는 패킷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차단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패킷 기반으로 막을 수 있고요. 뭐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핑크색으로 표현된 애들은 막은 겁니다. 그다음에 회색이나 흰색으로 표현된 애들은 정상적인 트래픽이에요. 패킷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내가 지금 이걸 막으면 안 돼. 혹은 이건 바로 막아야겠는데 그런 설정도 바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막는 보안 장비들이 패킷을 덤프를 뜨고 와이어샤크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제공하고 막고 안 막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F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AIF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잘 차단하고 잘 막는, 거기다 가시성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위협에 대한 차단입니다. 이게 이제 별거 아닐 것 같아 보이지만 요즘에는 사이버 해커들이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심어놔요.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립니다. 비트 하나 바꿔보면서. 근데 내가 심어놓은, 그 회사, 기업 내에 내가 심어놓은 호스트 한 대가 문제없이 계속 나랑 통신을 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강도가 든 거예요. 스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AIF 체계를 갖추고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도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스레드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 감지, 분석, 플러스 대응 체계까지 마련하는 방안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맺은말을 좀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시성, 그 다음에 감지, 분석, 대응 체계들은 전부 다 포렌식 기반, 패킷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이고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사용자가 쓰고 있는 트래픽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은 서버 간 통신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 트래픽 혹은 패킷 트래픽,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으로 감지와 분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외부랑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AIF는 글로벌의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의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감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가지고 있고요. 우리 회사 데이터를 밖으로 유출할 필요가 없고요. 밖에서 시그니처만 받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놔둔 상태로 그 시그니처만 받아와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노스, 사우스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체계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내부에서 어떻게 나가는 실시간 네트워크 보안 현황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스카웃이 제공하는 플랫폼, 기술, 인텔리전스를 솔루션 하나에 다 탑재해서 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 분석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가시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플로우 기반이 아닙니다. 패킷 기반이고 실제 사용자가 쓰는 것들이고 저희는 패킷을 복제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운영하시고 있는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및 기술에 제약이 없고요. 1960년대 말에 나온 TCP/IP 기반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술이고 원천 기술 확보에만 가능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구성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는 에스카우트 원래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F는 뭐 계속 강조드렸던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계 방어하고 통합, 디텍션하고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추고 외부의 침입,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위협 감지와 차단을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네스카웃이 보안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PT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오늘 세션 중에 Q&A를 하셨겠지만 문의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찾아뵙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